자, 이번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평이랑 그 다음에 간단한 풀이 있죠. 그걸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번 시험을 한마디로 말해서 좀 평이했다 이제 그런 평이 대부분인데, 그건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최소한 한 6개월 이상 쭉 단계적으로 커리를 밟아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는 이제 평이한 거는 맞는데, 그게 아니고 몇 개월 공부했는데 평이하다, 그렇지는 않겠지. 꾸준하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론부터 해서 기출문제풀이, 문제풀이 이렇게 마무리까지 그 커리를 쭉 밟아 오신 분들한테는 평이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뭐 짧게 공부하신 분들까지도 그게 평이하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20문제 중에서 사실 두세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 다 평이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 시험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우리가 실수를 좀 작게 하는가, 그런 거 있잖아.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하여튼 뭐 대체로 평이한 거는 맞습니다. 그지? 일단 차차 뭐 다른 이야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한번 간단하게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해양경찰법 요 내용은 뭐 쉬운 거지. 일단 유효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이게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은 아니고 해양수산부장의 제청이죠. 요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지? 쉬운 문제고. 그 다음에 다음 중에서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행동강령 요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번처럼 그 직무 관련자나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동그라미 3번 요것처럼 자신이 소속이 돼 있는 해원종에서 직무 관련자, 여기서 예외적으로 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3번은 환경관리인데 선박 오염물질 기록부 있죠. 선장이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최종 기재한 때부터 3년간 보관한다, 뭐 그것도 아시죠? 그래서 폐기물 기록부가 있고 기름 기록부, 유해체 물질 기록부, 이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 3번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요거는 있잖아요. 이 문제는 이게 이제 수상구제법 29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알아둘 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순환 그 구호 비용의 지급이죠. 여기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손실보상이라는 게 있겠지. 손실보상. 근데 여기서 그 손실보상의 주체하고 그 비용 지급의 주체가 좀 다른 거지. 여기 옛날에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29조에 대해서 그 순환구호 비용을 지급을 누가 하는가? 정답은 4번이거든. 그죠? 여기 4번이고,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국가하고 그 지방자치단체 있죠. 여기서 하게 돼가 있지. 그래서 요 두 개가 좀 다른데, 요거를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일단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있죠. 요 문제는 딱 보면 기분이 참 좋은 문제인데, 일단 여기 올해 1월 달부터 우리가 소관법령으로 들어온 거지. 그죠? 그리고 또 내년에 2026년 4월 달부터는 그 수중내재법 있죠. 그것도 이제 우리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한다고 하거든. 이게 아마 아실 건데, 그 소관법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 시험 나올 수 있다고 봤던 거는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그 시행이 된 건데, 여기에 실전 동영 모의고사에 보면 문제가 세 문제가 있어요. 세 문제가. 근데 그게 나와가지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기분이 참 좋았던 그런 문제다. 이제 하여튼 그렇게 평가를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지엽적인 게 잘 보면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가 있다 하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는 위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임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그 사장이 보통 설치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것도 참 중요한 내용이고, 아까 지역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 그 비용 지급하는 거 있잖아. 여기 보면 뭐 관리, 지원, 교육, 훈련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건 조금 지역적인 내용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전 동영 모의고사에 보면은 문제가 세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이제 또 비용에 대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해양재난구조대 설치권자가 누구냐, 그거하고
그 비용 지급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두 개를 섞어놓은 거야. 근데 이거는 그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거든. 그래서 이제 판단권이 있는 거죠. 독자적으로. 요거를 문제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일단 1번도 중요하고 3번도 좀 중요하고 좀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후반기에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우리가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죠. 요거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이런 경우는 낚시관 육성법이지. 요거는 사실 낚시관 육성법 요거하고 유도선 사업법은 법규성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교수분들이 출제를 한 때부터 해서는 어때요? 실제로 낚시관 육성법 요구하고 유도선 사업법은 우리 소관법령은 아니지만 실제 필드에 나갔을 때 적용을 되게 많이 하는 거거든. 그래서 중요한 법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거 있죠. 그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해양경찰학 할 때도 이런 건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사실 상세하게 좀 배우는 거거든. 법규성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안전에 관한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되겠어요.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구명조끼인데 이게 120에 20이죠. 그지? 그런 거고. 그 다음 니형 같은 거는 10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구명뗏목 그런 거고. 그 다음 총톤수 5톤 미만의 낚시어선의 경우에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야 되겠죠. 특히 옛날에 또 시험이 나왔던 게 뭐냐면 13명 이런 거 있잖아요. 13명. 여기 의미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박안전법에 보면은 우리가 여객선을 할 때 보통 13명 이런 게 기준이죠. 그지? 그래서 요새 특히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낚시 그 인들이 되게 많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거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낚싯배 같은 거, 낚시 어선 사고도 많이 났고, 그래서 낚시 어선을 그 여객선 수준인 만큼 우리가 이제 안전 설비를 좀 갖추라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여기 추가된 내용인데, 하여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지? 하여튼 법규성의 문제이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다 하는 거 잘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 7번 문제는 이것도 조금 응용을 살짝 한 거죠. 연안사고 예방법. 요거는 우리가 일반형도 있고 우리가 수중 수상형이 있는데, 여기 잘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안전관리용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그 수상이 됐든 수중이 됐든 일반이 됐든 기본적으로 한 사람은 배치를 해야 돼. 그지? 이렇게. 근데 수중형 같은 거는 8명이고 우리가 수상형 같은 건 10명이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20명이 이제 될 때마다 한 사람씩 추가를 해야 되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2명이 되는 거죠. 이게 살짝 응용을 한 거고, 이것도 옛날에 그 경관부 기출 문제 있죠. 거기서 이런 식의 유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지?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 응용을 해서 그 출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8번에 이제 해양경비법, 요거는 뭐 소관법령이고 워낙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내용은 다 알죠. 특히 2번 이게 경비법 8조에 그지?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고, 경비법에 따른 직무를 느린데 이게 잘못됐네. 보니까. 그지? 그래서 해양경찰은 경비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비례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죠. 보통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비례원칙이 경비법 8조에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 3번 같은 경우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경비법 21조의 벌칙이거든요. 이것도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2번하고 3번, 4번 요거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고 잘 알 거고, 1번은 사실 잘 안 하기는 안 합니다. 그지? 근데 이것도 요청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관세장에게 독자적인 판단권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조금 생소한 거지만 2번, 3번, 4번이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이게. 그 다음에 감찰 규칙, 이것도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이것도 이 문제도 원래 이제 기관 간 통보가 있고 그 민원 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잘 보시면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이니까 기관 간 통보죠. 그래서 기관 간 통보에서는 1개월이죠. 그치?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2번 이런 것들도 옛날에 한번 봤던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것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같은 것도 많이 봤죠. 3번. 요거는 이제 육경하고 병행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육경 같은 경우는 여기 며칠이라고 했겠지? 그지? 해양경찰 같은 경우는 2일 전까지인데 육경은 3일 전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심야는 여기서 이제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하는 거. 이것도 알죠? 이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하고 좀 다르단 말이야. 요거는 우리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늦죠. 근데 이제 수사 준칙 같은 경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오후 9시부터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하여튼 요것도 뭐 쉬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야, 10번. 요거는 사실 요거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은 이게 조금 구석에 있는 지엽적인 내용이지. 이게 보면은. 그랬는데 조금 감이 있는 분들은 어때요? 그래서 해양태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해양경찰청장. 요거는 이제 일반 됐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틀린 내용이죠. 요건 육경청장이 되겠다, 그지? 10번은 혹시나 조금 지엽적으로 조금 안 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틀리신 분이 계실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 11번 수사 긴급 배치. 이거는 뭐 워낙 많이 했죠, 그죠?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12시간이 아니고 6시간이지 6시간입니다. 또 이건 기본적인 그런 문제고, 그 다음 12번은 해양경찰청 직제. 이것도 굉장히 쉽게 나왔죠, 그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서해 특수구조대가 있고 동해가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있잖아요. 그 치안 수위가 많은 데가 어디예요? 서해가 좀 많죠, 동해보다는. 그래서 옛날에 서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장이 경정이고 동해는 경감이었는데, 지금은 같아졌죠. 그래서 서해든 동해든 다 각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지? 이게. 그래서 이거 어떤 한 2년 전에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지. 그 2번 같은 경우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사실 그 항공기 사고의 조사 원인 분석은 이게 장비기술국이 했는데 이때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경비국 소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전총괄부를 두고 있는 것은 어디요? 중부, 서해, 남해 치안 수위가 많으니까 그런 거고, 각 부장은 이제 경무관으로 포함한다 이게. 4번은 조금은 우리가 잘 안 보는 내용이죠. 근데 1번이 금방 탁 눈에 띄어서 이 문제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지? 이게 4번은 조금 생소한 지문이 되겠지. 하여튼 12번도 그 쉬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13번. 요거는 뭐 기본적인 거죠. 그죠? 이게. 해양경비법은 2012년도. 그 다음에 선박교통과제법은 2020년도죠. 그 다음 연안사회법은 2014년. 장비도입관리법은 이거는 2022년도입니다. 연도고. 그러니까 재난구제설치법은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내년에 2026년도부터는 그 수중레저법이 있죠. 그 수중레저가 해양수산부 사다가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관 법령이 있죠. 그 이런 문제는 제정 시기도 같이 이제 물어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의 내용적인 것도 있고 또 이제 역사성을 띠는 그런 것도 있겠죠. 조금의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응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소관 법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용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제정 시기 있죠.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14번 뭐 수상레저 안전법, 이것도 뭐 과학적 문제이긴 한데 내용은 쉽죠. 그죠? 이거 워낙 또 많이 했고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이게 기본 개혁은 보통 통상적으로 그 10년이 아니고 5년이지. 그런 거고. 그다음 니은도 굉장히 또 쉬운 내용이고. 딜 같은 것도 지금 19세가 아니고 18세지. 요것도 최근에 이제 새롭게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거짓, 그다음에 부정한 방법 이런 것들은 필요적인 수사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적 수사가 되는 겁니다. 정지가 아니고. 그다음 미엄 요거는 7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 하는 거. 그지? 이런 것들. 그래서 또 박스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내용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 15번 범죄인도법. 이거 너무 쉽죠? 그죠? 이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일단 자국민 불인도 원칙이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대적 인도 권력 사회가 아니고 임의적이다 하는 거. 그지? 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갑시다. 그 다음 16번 문제 있지. 이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돼. 요거는 사실 제 회사복귀 있죠. 그 책에 보면 각 주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또 이 문제가 탁 나온대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수사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특히 그 해양경찰학은 수사에 관한 내용이 자주 나오더라고. 외국인 수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았나라고 이제 제 생각에는 판단이 좀 됩니다. 일단은. 근데 내용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니었죠. 자 보시면 일단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공기니까 기장이죠. 그 사법경찰관의 직무 이렇게. 그 다음에 선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과 기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 선장하고 기장하고 격이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선장과 기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고 거기에 지명을 받은 사람, 명령을 받은 사람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다. 요거를 문제를 내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하여튼 조금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번은 틀려도 좋습니다. 저도 이게 안 가르쳤거든. 이거. 그 다음에 17번 이거는 좀 쉽죠. 요거는 여기 기출문제 문제가 있어요. 보면 이게 무해통항권이라는 거 잘 아실 텐데, 근데 원칙적으로 무해통항권은 영해에서 인정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영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여기에 틀리는데 내수잖아요. 내수. 내수는 아시겠지만 여기 기선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영해란 말이에요. 영해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기선 안쪽에 있는 수역을 내수라고 하는데, 내수는 그 나라마다 이게 그 정책적 사항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내수는 일반적으로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지. 이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있어요. 이런 문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수에서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할 것일까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입법 정책적인 사항이다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아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시체의 후기 현상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많이 봤던 거죠. 이 아닌 걸 고르세요. 자가용화가 있고 미랍, 백골, 그 다음에 시반, 그 시체 밀랍이 있는데 여기서 그 시체 얼룩, 시반 요거 있잖아요, 그지? 요거는 명백하게 그러니까 그 초기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자가용의 요거 있잖아, 요거는 조금 애매한 구석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다수의 견해가 후기현상으로 많이 보지, 저게요. 그래서 후기현상이 아닌 것은 그 리얼의 그 시체 얼룩, 그 혈액 침하 현상이죠. 시반, 저기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9번 문제, 요 임용의 시, 이것도 많이 봐서 알죠. 그래서 사망으로 한 면직은 전날이 아니고 다음 날에 면직된 거를 본다 하는 거, 그지?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요 ABB죠, 그죠? 일단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기본 교재에 다 있거든요. 근데 뭐 100분의 1 이걸 문제를 낸 게 아니잖아. 잘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그 예측할 수가 없는 예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거밖에 정답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이게요. 간단하게 풀이를 해봤는데
그만큼 이번 시험은 조금 쉬웠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누구나 다 쉬우냐?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기본 이론부터 해서 기출 우리가 문제풀이라든지 그 실전 도형까지 해서 커리를 쭉 밟아보신 분들은 쉽지. 근데 그게 아니고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한테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이번에는 그 시험을 우리가 순수하게 공채하고 그 다음에 그 해양경찰학과 특임 이런 분들로 쳤잖아요. 간부를 같이 안 쳤지. 근데 후반기는 간부 시험 칠 텐데 간부하고 같이 시험을 치면 간부 출제하시는 분이 해양경찰학과 보통 출제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개중에 어려운 문제가 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반기는 간부와 같이 치니까 아마 해양경찰학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금 뭐 쉬웠다 하는 거 그렇게 이제 평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누구에나 쉬운 건 아니고 일단 커리를 쭉 밟으신 분들이 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럼 앞으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앞으로는 내가 볼 때 조금 변화가 있는 거 이런 것 같아. 복교성 문제가 조금 나오더라 하는 거 그런 게 좀 있고, 또 하나가 뭡니까? 조금 간단하게 응용을 하더라 하는 그런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험 친 지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과목이 지금 들어온 게 7년 정도밖에 안 됐어. 그래서인지 몰라도 다른 시험에 비한다면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무슨 뭐 응용 문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걸 확실히 좀 하시고, 뭐 기출 문제 갖다가 확실히 좀 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조금 응용을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준비하면 앞으로도 크게 이제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일단은 해양경찰학이 일단 시험 유형이라든지 그 경향이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딱히 탁 손에 잡히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당분간은 뭐 이렇게 이런 경향으로 출제가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일단 후반기를 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후반기에서는 간부 시험을 같이 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전반기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알겠죠? 이게 오늘 간단하게 풀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강평을 쭉 해봤는데, 하여튼 이번 시험은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 정도만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7월 달이잖아요. 7월 달이고 8월 달부터 저는 제가 지금 10월 달 대비해서 그렇게 특강 중심으로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오늘이 7월 4일이죠. 7월 4일입니까? 원래 미래인재 경찰학원에서는 오늘까지가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일이야.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 오프라인 강의 있죠. 이거는 노량진에 있는 그 GWP 우리 경찰학원 있죠. 거기서 항경차 오프라인을 전문적으로 할 거고, 그다음 온라인 같은 이런 경우는 저 신림동에 있는 거기 마이페이스 있죠. 독감경찰이라고. 그 황남기 선생님도 계시고 계시던데 거기서 주로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해양경찰을 강의한 지가 한 8년째 됐거든요. 됐는데 이게 이제 해양경찰에 대한 그런 이해가 아직까지는 일단 일반 경찰학원에서는 조금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제가 이제 부산에서 쭉 하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일단 제가 이제 해양경찰학 1타를 하니까 일단은 형사법 1타 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뭐 신강 교수도 계시고 김대환 교수도 계시고 또 김종국 쌤도 계시고 한데, 그래서 세 분 중에서 한 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같이 이제 러닝 메이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가장 보니까 해양경찰에 대한 어떤 그 전문성, 특수성 있죠. 그거를
일반 학원에서는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깊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앞으로는 해양경찰을 특화를 시켜가지고 일단 해양경찰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형사법이나 헌법이나 이런 거를 추가하는 식으로 그렇게 커리어를 만들어서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이게 하여튼 준비도 좀 철저히 좀 하고 일단 연구도 좀 많이 하고 해서 앞으로 좋은 자리와 좋은 강의로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